내가 제일 무서웠던 건 나도 포함된 경험담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 엄청나게 담력시험 많이 댕기잖아. 모두 한 번은 가본 경험이 있을 거라 봐. 하지만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고 두 번째, 세 번째도 계속 없다가 그 뒤로 몇 번째인가에서 뭔가 이상한 경험을 겪고 그만둔 사람,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실증나서 그만둔 사람도 있다고 보는데, 내 경우엔 첫 번째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그런 짓들을 하는 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경우는 겨울방학 전주 어느 일요일이었어. 다른 반 놈들이 어느 날 공원묘지에 갔었대. 그래서 재밌다는 듯 그건 무서웠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모두 모여서 엄청 화제를 끌었어. 그렇지만 반에 한둘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거 아예 안 믿는 놈들 있잖아. 우리 반에도 그런 놈들이 셋 있었는데 무섭지도 않고 말도 안 돼 하면서 믿지 않았어. 그런 놈이 같이 있으면 덜 무서울 거라 봐서 겁쟁이인 나를 포함 도합 11명이 거길 가게 된 거지. 11명이야. 그런 거 전혀 믿지 않는 놈들 셋. 그 놈들은 아예 무서워하지도 않아. 가칭 A, B, C라고 할게. 그리고 재미삼아 가는 놈들하고 그런 거 철석같이 믿는 놈들. 그리고 나머지는 겁이 많은 나를 포함한 녀석들. 그렇게 많으니 우리 겁쟁이들조차도 여유만만이었지. 그래서 토요일에 시내 집에 잔뜩 모였어. 이 녀석네 집은 엄청 커서 11명이 잘 수도 있는 넓은 방도 있었어. 모두가 손전등을 갖고 왔지. 혼자 2개나 가지고 온 놈도 있었고 그걸 다 합쳐서 비추면 엄청나게 밝았어. 그래서 아예 겁없는 놈들을 제일 앞에 세우고 모두 대강 3열 정도로 만들어서 A하고 한 녀석을 선두에, B하고 뒤에 둘, 그 옆에 셋, C하고 셋, 이런 식으로 열을 짜서 그쪽으로 갔어. 하지만 거기에 그냥 가기엔 별 재미가 없으니 아무도 시험해보지 않은 공원묘지 옆쪽으로 들어가자 하게 됐어. 거기로 가려면 우선 시내 집에서 뒷산으로 돌아가 민가들 뒤를 가로질러서 숲속 같은 곳을 빠져나가게 돼. 그 숲에서 우선 기괴한 일이 일어났어. 그 숲까지는 3열이었는데 숲에서 길이 좁아져서 1열로 됐고 거기를 걸었지. 지금까지는 한 번도 무섭지 않았던 우리도 거기부터 심장이 콩닥콩닥 하면서 무서움이 생겨왔어. 그렇지만 A를 포함한 세 녀석은 안 무서워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아직은 안심했어. 걷기 시작한 지 10분 정도 됐을까? B가 조금 이상해. 하지만 뭔가 있으면 안 되니까 물어볼 수는 없어. 만약 B가 꺼낸 말이 우리가 예상도 못하는 거라면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그때 B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해도 지금은 아무 소리 하지 마. 갑자기 그렇게 말을 꺼냈어. 이미 그때 나를 포함한 모두가 느꼈던 거야. 옆에 뭐가 있다는 걸. 뒤에도 뭔가가 있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는 없는 상태가 된 거지. A와 C는 전혀 개의치 않는 상태였지만. 그래서 20분 정도 그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가로등이 보여왔어. 그리고 A와 C는 웃으면서 봐봐, 아무것도 없잖아. 하고 말했어. 나는 웃지 않았고 B도 전혀 웃지 않았어. 이유는 나온 곳이 화장터 바로 앞이었기 때문이야. 안 웃은 게 아니라 못 웃은 거지. 그래도 가로등도 있고 그 뒤로는 포장된 도로를 그냥 걸어만 가면 공원묘지 입구가 나오니까 끝. 그럴 셈이었어. 거기서 끝날 거라고 모두는 생각한 거야. 입구에서 화장터까지는 호수를 끼고 정반대의 위치에서 호수 왼쪽으로 가면
차도가 있는 출입구. 오른쪽으로 가면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좁은 길하고 도리 위에다 지장보살. 고른 건 자연히 차도 쪽이지. 이미 좋아서 도리 같은 곳으로 갈 상태는 아니니까. 그래서 차도 쪽으로 걸어가는데 에이 이놈이 엄청 장난꾸러기라 옆에 숲을 비추거나 호수를 비추거나 했던 거야. 전부 다 하지 마 해도 겁쟁이 새끼들. 하면서 말도 안 들어. 그 순간이었어. 하는 큰 소리가 들렸던 게, 등골이 오싹하다는 표현이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었어. 누군가 장난친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애들 소리가 아닌 거야. 씨를 뺀 전원이 그 소리를 들었던 걸 알았어. 그 순간에 모두가 혼비백산이지. 손전등까지 떨어뜨렸으니까. 왜냐하면 말도 안 되거든? 소리가 들렸던 건 귓가로 호수 방향 쪽이었는데 들리는 방법이 설명을 잘 할 수가 없는데 방향은 호수 쪽에서, 하지만 소리는 귓가에서 외치는? 그때부터 난리가 났지. 부들부들 다리가 떨리면서 뒷걸음질 치고 앞으로는 더는 못 나가는 거야. 손전등도 필요 없어. 여하간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거. 모두가 그런 느낌이었어. 이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상태. A는 어땠냐고? 완전히 질린 상태라고 해야 하나? 엎어져서 뒤로 기어가고 있었어. 나중에 들었더니 빨리 도망가고 싶었대. 그리고 10분 정도를 모두가 바들바들 떨었는데 C만이 빨리 돌아가자 하면서 모두가 떨어뜨린 손전등을 주워 모아왔어. 그것뿐인 줄 알아? 갑자기 호수에다가 오줌까지 갈기는 거야. 그 덕분인지 모두 조금씩 냉정을 찾아가면서 웃기 시작했어. 너 입맛 대단하네. 라든가 너 안 무섭냐? 같은 느낌으로 웃어넘기려고 했지. 그때부터 돌아갈 준비를 하고 그만 갈까?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 길을 지날 용기는 생기질 않아서 역방향으로 가기로 했어. 그 도리 방면 쪽으로 말이야. 역방향으로 가기로 했어. 그 도리 방면 쪽으로 말이야. 그리곤 10분 정도를 모두 아무 말도 없이 걸어서 도리 근처까지 무사히 다다랐어. 그때는 무사하다고들 생각한 거지. 그때 B가 싫어하냐? 부탁할게. 라고 말한 거야. 보통은 뭐라는 거야? 하게 되겠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았어. 이젠 다른 멤버 중에선 우는 놈까지 생겼어. 여기 오기 전부터 모두가 웃었을 때 분명히 우리 애들이 아닌 웃음소리가 들렸었거든. 여자 소리가 말이야. 그리고 도리 앞에 그게 나왔어. 그 도리의 앞길이 좁아서 둘이 나란히 서서 겨우 지날 정도의 폭인데 그 한 명분의 폭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 차 있었어. 그건 여자로 보였는데 얼굴은 보이질 않아. 근데 보고 싶지도 않지. 하지만 거길 통과해야 그 앞으로 민가가 바로 나오니까 여기만 통과하면 모든 게 끝인 거야. 그런데 11명이나 되는데도 아무도 갈 수가 없어. 이때는 C도 눈으로 확인한 것을 알았어. 입이 벌어져서 뒷걸음질을 쳤으니까. 거길 통과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게 우리 쪽을 향해 있어서가 아니라 앞길 쪽을 향해서 우리한테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 우리가 지날 때 그것의 눈앞을 지나치지 않으면 안 돼.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거지.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 사면 초과가 된 거야. 그때 B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더니 그것의 옆을 가로질렀어.
그 뒤를 따르듯 우리도 일제히 지나쳤어. 모두가 그 후로 시내 집까지 계속해서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어. 자꾸 따라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 그때부터는 시내 집에서 무서워. 라든가 최악이다. 라든가 모두가 한꺼번에 뭔가를 봤든가 무슨 소린가를 들었던 거지. 분명히 무섭긴 했지만 집에 들어가서 밝은 방 안에 11명이 모이니까 자연히 조금씩 모두가 기운이 나기 시작했어. 안심된다고 해야 할까 뭐랄까. 다만 이게 마지막으로 일어난 일로 순식간에 무너졌지. C가 갑자기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를 시작한 거야. 누군지는 몰라도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지. 우린 처음에는 여친이냐? 부럽구만. 했어.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C가 부들거리며 떠는 걸 깨달았어. 우리도 그때 뭔가 이상하단 걸 눈치챈 거지. 시간은 새벽 4시. 아무리 그래도 여친한테 전화하기엔 너무 이르잖아. 전화가 걸려온 것 같은 분위기도 아니야. 그럼 C는 누구랑 말하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있는 거냐고. 단숨에 침묵이 찾아왔어. A가 C의 핸드폰을 뺏어서 화면을 봤더니 누구랑 통화 상태도 아니었던 거야. C는 된 거야? 라면서 울기 시작했어. 뭐가 뭔지 모르게 된 우리는 덜덜 떨기 시작했고 따라서 울기 시작하는 놈도 나오기 시작했어. 그 다음으로 이상해진 건 B. 갑자기 MD 워크맨을 두들기기 시작했어. MD 워크맨은 우리 시대에선 최신 기기였거든. 그것도 울면서 그러는 거야. 뭐라고 중얼대면서 그러기에 무서우니까 제대로 좀 말해봐. 라고 말한 다음 자세히 들어봤더니 이어폰에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 그런데 B가 하는 말이 안 켜져 있단 말이야. 건전지 다 됐는데. 울면서 그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 그리고 아침 8시경까지는 그 방에서 일절 나올 수가 없었어. 화장실도 못 갔어. C네 부모님이 밥 다 됐는데 먹어라. 라고 왔을 때 겨우 주방에서 풀려났지. 거창한 표현이지만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자마자 모두가 한꺼번에 울기 시작했어. 그 뒤로는 그런 곳에 가는 건 이제 그만두게 됐어. 그리고 C가 대학교 1학년 때 죽었어. 갑자기 마트에서 쇼핑하다가 죽었다고 해. 장례식에는 물론 갔다 왔지만 거기 있고 싶지 않아서 바로 돌아왔어. 다른 놈들하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역시 그 일로 그런 걸까? 라면서 한 녀석이 이야기를 꺼냈어. 그럴 리가 있겠냐? 라곤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등줄기로 차가운 게 흘러내렸어. C가 핸드폰으로 통화했던 건 누구였을까? 계속해서 사과했던 건 누구? 그런 생각이 계속 떠올라왔어.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 봐. 그러는데 그 멤버 중 하나가 말했어. 나중에 C가 걔한테 전화해서는 나 된 걸지도 몰라. 절에 가서 맥마기도 받았어. 시사에 가서도 받았어. 그런데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옆을 지나칠 때 무슨 소리 못 들었냐? 라고 물어봤대. 그거? 라고 물었더니 돌이 앞에 있던 여자 라고 했다는. 걔는 듣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C가 울고 있는 걸 알아서 끊을 수 없었대. 뭐라고 들렸는데? 라고 물었더니 넌 안 돼. 라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이걸로 끝이야.
우리는 그런 소린 듣지도 못했고 정말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 녀석이 우리를 무섭게 만들려고 한 말일지도 몰라. 하지만 덜덜 떨면서 새파란 얼굴로 농담을 한다? 엄청난 책사라고 칭찬해주고 싶다. 이야기가 길었는데 실제 내 경험담이야. 조금은 각색되었을지도 모르겠다만 거의 그대로 이야기해봤어. 그 이후론 담력시험 같은 건 댕기지 않아. 여러분도 조심해.